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디지털이라는 정말 거대하고 가끔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바다를 항해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오늘 바로 그 항해술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 회사가 있습니다. 코닥, 그리고 넷플릭스. 코닥은요, 놀랍게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했어요. 그런데도 결국엔 파산했죠. 왜냐? 기존의 필름 시장에 그냥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넷플릭스는 어땠나요? 처음엔 그냥 DVD 우편으로 보내주던 작은 회사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 스트리밍 시장을 꽉 잡고 있죠. 똑같은 디지털이라는 파도를 만났는데 결과는 보시다시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제 적응은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못하면 끝장나는 생존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변화요. 이게 그냥 새로운 기술 좀 나왔네 하는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산업혁명급의, 그러니까 사회 전체의 판을 바꾸는 구조적인 대전환이라고 봐야 해요. 우리가 일하고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방식, 그 모든 게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새로운 세상에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세요? 그저 파도에 몸을 맡긴 채 휩쓸려가는 승객이 될 건가요? 아니면 직접 키를 잡고 원하는 곳으로 배를 모는 항해사가 되실 건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바로 그 멋진 항해사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같이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디지털 대전환의 파도입니다. 이 변화를 이끄는 힘이 도대체 뭔지 그 본질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하는 방식 진짜 많이 바뀌지 않았나요? 이제 집에서 일하는 게 너무 당연해졌고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들은 AI가 척척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요한 결정은 전부 데이터를 보고 내리게 되고 우리 인간은 이제 기계가 못하는 일, 그러니까 창의력을 발휘하거나 큰 그림을 그리는 전략적인 일에 더 집중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런데요, 이 엄청난 변화에는 사실 좀 무서운 그림자도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격차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새로운 기술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랑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격차가 그냥 좀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소득, 사회적인 위치, 심지어 삶의 질까지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처진다는 게 이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자, 그럼 이 거친 바다에서 살아남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방향을 알려줄 나침반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 현대 항해사의 나침반, 즉 디지털 리터러시가 대체 무엇인지 새롭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흔히들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면 그냥 컴퓨터 잘 다루고 스마트폰 잘 쓰는 거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의미는요. 디지털 기술로 정보를 찾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평가하고 이걸 바탕으로 나만의 것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이 모든 걸 아우르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능력이었어요. 정보가 귀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죠?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잖아요. 거의 홍수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능력,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진 거예요.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에서 진짜 보석을 골라내는 눈, 바로 그 비판적인 시각이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겁니다. 엑셀 함수 몇 개 더 외우는 거? 물론 좋죠. 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그 엑셀로 뭘 할 건데?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엑셀 기능으로 우리 팀의 보고서 작성 시간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렇게 도구를 써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바로 이게 진짜 실력인 시대가 온 겁니다. 특히 같이 일하는 방식, 즉 협업은요, 아예 판이 바뀌었어요. 구글 문서나 줌으로 회의하는 거, 이런 기술적인 건 이제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진짜 어려운 건 따로 있죠. 온라인이라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서로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혹시 갈등이 생기면 잘 풀고 또 얼굴 안 보고도 기분 안 상하게 건설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 이런 소프트 스킬이 없으면요. 디지털 협업은 그냥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이 모든 걸 관통하는 딱 하나의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 능력을 꼽으라면 저는 망설임 없이 학습 민첩성을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어차피 계속 끊임없이 바뀔 거거든요. 오늘 배운 툴이 내일이면 구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기술 하나를 마스터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새로운 게 나왔을 때 겁먹지 않고 이거 한번 배워볼까? 하고 빠르게 배우고 또 그걸 바로 써먹는 능력. 바로 이 배우는 능력 자체가 디지털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머리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 직접 몸으로 부딪혀 볼 시간입니다. 세 번째 파트, 나만의 항로 설정하기입니다. 여기서는 진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성장 전략들을 알려드릴게요. 새해가 되면 다들 그러잖아요. 올해는 디지털 역량을 좀 키워야겠다. 근데 이런 막연한 다짐은요, 망망대해에 지도도 나침반도 없이 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표류하다 끝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저기 저 등대까지 가겠다는 아주 명확한 목적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AI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앞으로 3개월 안에 AI 요약 툴 하나를 완전히 마스터해서 내가 쓰는 보고서 작성 시간을 지금보다 20% 줄여보겠다. 어때요? 아주 구체적이죠. 시간도 정해져 있고 줄어드는 시간도 측정할 수 있고요. 바로 이런 똑 부러지는 목표 설정이 모든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목표를 세웠다면 그 다음은 의도적인 연습이에요. 근데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단 내가 매일 하는 일들을 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딱 하나만 골라서 새로운 툴이나 방법을 써보는 거죠. 시간이 얼마나 줄었지? 하고 재보고, 다음엔 이렇게 해볼까? 하고 개선하고. 이 간단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요즘 디지털 번아웃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지쳐버리는 거죠. 이 정보의 홍수에서 익사하지 않으려면요, 나만의 정보 파이프라인을 만져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을 다 마시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딱 필요한 깨끗한 물만 졸졸 흘러들어오게 만드는 시스템 말이에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내가 정말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뉴스레터나 블로그 딱 몇 개만 구독하세요. 그리고 RSS 리더 같은 걸로 편하게 받아보고요. 스마트폰에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알림들 과감하게 꺼버리세요. 맨날 오는 광고 메일도 차단하고요. 이렇게 내가 정보를 통제하는 환경을 직접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정보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여러분이 이 고군분투하는 성장 과정을 어딘가에 꼭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블로그도 좋고 노션 페이지도 좋습니다. 오늘 이런 걸 배웠다. 이런 툴을 써봤더니 대박이었다. 이건 이렇게 하니 실패하더라.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기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여러분의 실력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디지털 포트폴리오가 될 겁니다. 믿으셔도 좋아요. 자,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위대한 항해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시작됩니다. 이제 직접 키를 잡고 나아갈 시간입니다.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목표는 그저 파도에 떠밀려가는 승객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바람의 방향과 물의 흐름을 읽고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배를 이끄는 조타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리터러시는 바로 그 조타수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항해술인 셈이죠. 물론 AI는 정말 엄청나게 강력한 항해 도구, 뭐랄까 최첨단 GPS 같은 거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GPS는 어디까지나 도구일 뿐입니다. GPS가 이 길이 최단 경로입니다 라고 알려줘도 그래도 저 길은 풍경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최종 목적지와 경로를 결정하는 건 결국 누구죠? 바로 선장인 우리 자신입니다. AI에게 키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의 첫 항해가 이제 막 닻을 올렸습니다. 여러분의 선장 일지, 그 첫 페이지에 오늘 당장 기록할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인가요?